중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네. 그 활동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네. 청류라고 있는데요. 그 청류팀이 또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중구 소통팀, 그리고 이번에 나오신 분은 유학생팀. 예. 그래서 그 유학생팀에서 중구를 누군가에게 어떻게 소개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청류 외국인 유학생팀 이승현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국제통상학을 전공하고 있는 20학번 이승현입니다. 중구 동아리 청류 안에서도 유학생팀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청류가 네. 중구 청소년 문화센터인데 네. 그 청소년 팀이라고 청소년 동아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 대학생도 요즘은 청소년입니까? 청소년이 제가 알기로 한 24세 이하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치면 청소년에 들어가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 활동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저는 올해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교 오신 다음에 아니요, 작년에 대학교는 입학했고 그랬군요. 네, 지금 2학년이고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중구 청소년 문화센터 청류에서 중구 소통팀은 중구를 알리는 일에 주로 이제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류에서 외국인 유학생 팀이라고 따로 있어서 승현님이 나오신 거잖아요. 네. 자, 외국인 유학생 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 외국인 유학생 팀은 중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를 그리고 지구를 좀 더 건강하게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한 컨텐츠를 기획하는 문화기획단입니다. 청류의 뜻 자체가 푸른 물결이어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중국 아이들에게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배움을 유학생들한테도 전파함으로써 이런 영향력을 우리나라에서 또 외국으로 확대하는 그래서 전 세계를 이롭게 해서 국가를 초월하여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청류를 왜 승현님은 네. 활동을 네. 시작하게 되었나요? 일단은 제가 전공이 국제통상이어서 일단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지리적 이점이 되게 커서 제가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멀다. 네, 대학교는 또 도봉구 쌍문동에 있어요. 멀다. 근데 이게 또 극과 파주에서 네. 그 도봉구까지 가려면 3시간 정도 네? 대중교통 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파주 중에서도 좀 교통편이 좋은 데는 아니어서 지하철이 없어요. 갈아타고 하면 한 5번인가 4번 갈아타면 3시간 걸리더라고요. 가봤어요. 학교 가는데 네, 근데 수업을 들으러 간 거 아니고 동아리 활동하러 갔는데 2시간 4, 50분 정도. 야, 그러면 거의 유학하시고 계신 거네요. 그쵸. 학교 근처에 어쨌든 뭐 기숙사 생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것 같네요. 네, 원래 계획은 그거여서 제가 파주에 살지 그 도봉구에 살지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둘 다 먼 건데 약간 긍정적으로 보면 둘 다 가까운 거잖아요. 중구가 네. 그렇죠. 약간 그런 지리적 이점 때문에 좀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작하고 나서 제가 혼자 노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구는 되게 놀 곳이 원래 많은 곳이더라고요. 혼자 놀기 좋은 데가 중구였어요? 네. 그래서 혼자 막 청계광장도 좀 걷고 네, 남산 주변도 걷고 했는데 되게 예쁜 곳이 많아서 이곳저곳 이렇게 혼자 놀 생각에 동아리 가는 길이 되게 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청류에서 네. 그 다양한 활동을 하겠죠. 네. 자, 그 다양한 것 중에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일단 저희가 대표 키워드가 환경이었어요. 오, 환경 중요하죠. 네, 이번에 그래서 SDGs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실현을 최종 목표로 저희가 진행을 계속 했는데 이 환경이 자연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빈곤, 양성평등, 교육, 인권 등의 목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비건 샌드위치나 에코백 만들기를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날 그 친구들이 비건 샌드위치를 만들고 에코백 만들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활동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해서 저희 센터에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저희가 목표로 가졌던 좋은 역량 널리 퍼뜨리기가 잘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았어서 굉장히 뿌듯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학생 팀에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학생 팀이니까 그 환경 프로젝트에 되게 다양한 국가 친구들이 참여를 했어요. 중국 친구들도 있었고 동남아 쪽 친구들도 있었고 되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저희가 그 나라 친구들이랑 약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국가에서 진행 중인 환경 정책들을 되게 조사를 많이 해가서 그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중국이 환경을 위해서 한창 실행 중이라고 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중국 유학생 친구들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 중국의 현실이군요. 네, 그렇죠. 국가에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외국인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상대 국가를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활동하면서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만나서 약간 직접적인 외국인 친구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되게 훌륭한 활동을 하네요. 네.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외국인하고 소통을 할 때는 네. 한국어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어떤 식으로 소통합니까? 근데 다양하잖아, 또 이게. 일단 유학생 팀이다 보니까 전공이 되게 다양해요. 저는 무역학과고 막 중국어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아랍어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언제 한번 그 원래 외국인 친구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 친구들이 또 자기 말로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친구들의 언어를 아이들이 접하게 하는 기회를 좀 주고 싶었던 그런 기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네. 소개를 하게끔 한 거였군요. 네, 근데 중국인 친구가 갑자기 파토를 낸 거예요. 파토? 당일에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게 됐다라고 음, 이야기를 해서 저희 팀에 또 전공자들 있잖아요. 언어 전공자들이. 음. 그래서 그 언어를 대신해가지고 자기소개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국 사람인데 네. 중국말로. 네, 그래서 연습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바로 모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자들이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 번역도 해주고. 네.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네, 쉽지 않잖아요. 네, 이 쉽지 않은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네. 그런 에너지는 뭡니까? 저가 되게 약간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전공을 고른 것도 좀 이런 이유고 국제통상학과. 네. 그래서 되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싶다고 처음 느꼈던 이유가 제가 대학교 자기소개서 한창 준비를 했을 때 그 경제, 무역 이쪽 전공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무역 전쟁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18년도, 19년도 시즌에 불매운동이 되게 색채가 강했잖아요. 한일 관련해서. 근데 이 와중에도 동물의 숲이라고 아세요? 네, 그 무슨 게임, 맞아요. 게임이죠. 그 일본에서 만든 건데 일본에서 그 동물 친구들이 이렇게 이웃끼리 친해지고 이런 게임이 동물의 숲인데 동물의 숲이 엄청 잘 팔렸고 또 BTS가 또 오리온 차트에서 계속 순위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적 상황이 되게 틀어지고 안 좋아도 문화가 이를 관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그러네요. 네,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국가들 간의 관계가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 교류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좀 있어도 이런 저의 좀 나중 미래 목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가를
네. 구하겠다는 예, 네. 뭔가 세계 평화에 도움이 네. 된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군요. 네. 어. 활동 초반에는 진짜 어색해가지고 약간 일하러 간다 좀 이렇게 주말마다 느껴졌는데 이게 또 오래 하면서 친해지니까 또 오는 거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구나. 네, 어.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 입학했잖아요. 20년도 새내기인데 MT도 못 가고 OT도 못 갔거든요. 저 23학년 때는데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1학년에 대한 기억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진짜 수업만 듣고 알바만 가고 이것만 했는데 2학년 때는 청류 통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추억 쌓으면서 그 2학년의 기억이 좀 행복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뭐 세계 평화도 중요하지만 네, 나도 좀 사는 게 재밌어. 이게 네.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재밌는 이유가 친구들 만나서 네, 소통하니까. 네, 그렇죠. 뭐 그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근데 요즘 보면 그 비대면 소통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그 적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예. 사실 조금 그 연식이 되신 분들은 네, 비대면 소통이 조금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그 대면과 비대면의 느낌 어떤 게 더 편하세요? 저희는 대면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비대면도 잘하지만 대면이 더 좋아 이건가요? 네, 저희는 음. 거의 다 그러니까 약간 그 홍원기님 있는 그 팀은 약간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거든요. 프로젝트가. 근데 저희는 거의 대면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렇게 대면으로 활동을 하고 일단 이야기를 해야 친해지는 것도 친해지고 그리고 맞아요, 좀 맞아요. 네, 아이디어를 다 다양하게 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면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젊은 사람들은 비대면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어서 네. 다행입니다. 예. 저와 왕복 4시간이잖아요. 파주니까 중국까지. 그래도 대면이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감동받았어. 네, 편도 시간이 활동 시간보다 많아도 어, 제가 가서 2시간 활동하고 음. 왕복 4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가서 그 음. 단원들 만나서 활동하는 게 좀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아끼는 것보다. 사실 외국인을 만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예. 만난 적 있어요? 외국인은 실제로 저희는 보지 못했고 왜냐면은 프로젝트 기획을 저희가 진짜 많이 했었어요. 1년 내내 기획을 진짜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 번 했었는데 할 때마다 확진자가 되게 많이 커진 그러니까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만나서 네. 활동 특히 외국인은 뭐 거기 출입국 자체가 좀 힘드니까. 네. 근데 비대면으로 거의 했고요. 이게 또 아동들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거의 진행을 했었어요. 외국인 관련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좀 풀리면 네. 외국인과도 대면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때 뭐 하고 싶으세요? 제가 대학교에서 이미 외국인 교류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약간 청루에서 활동하면서 약간 되게 용기를 얻어가지고 원래 되게 고민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전공이 나랑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외국인이랑 소통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렵죠. 네, 일단 언어도 문제고 그리고 문화도 틀리고. 네, 문화도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근데 청류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1학기 때도 외국인 프로젝트를 몇 번 했잖아요. 그래서 소통하는 게 되게 재밌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대학교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 교류 프로그램.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활동을 되게 많이 하면서 좋아하는 거를 몇 개 알아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국 전통 찻집이나 한국 네. 전통 찻집. 네. 여기 중구에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중구에. 예. 제가 최근에 저번 달 말에 제가 그 친구들 만나고 왔거든요. 만났어요? 대면 네. 했어요? 네, 근데 오. 중구에서 만났어요. 중구에서? 네, 잘하셨다. 네, 중구에서 만났는데 그 맷차라고 있거든요. 매차가 뭡니까? 한국 맷돌이랑 차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약간 맷돌이 한국 교육 문화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그래가지고 그 찻잎 같은 거를 간 게 이렇게 되게 예쁘게 다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시키면은 이렇게 한국 약간 전통적인 차가 그 맷돌로 갈아진 게 다려져서 나오는데 되게 엄청 전통적인 그런 문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컵도.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게 차잖아요. 네. 그럼 차 마시기 전에는 무슨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식사 메뉴도 좀 아, 알려주세요. 저희는 제가 원래는 약간 최대한 무난한 것만 찾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종교가 그 친구들이 이슬람, 힌두교 약간 이쪽 그렇죠. 네, 친구들이어서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네, 힌두교는 소고기를 안 먹고, 네. 그러면 먹을 게 없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명은 또 매운 거를 거의 먹지 않는 국가에서 와가지고 그래요? 진짜 먹을 게 정말 없었는데 진짜 없네? 네. 어떻게, 근데 어떻게 했나요? 제가 활동했던 거는 힌두교,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 아니, 소고기 안 먹는 친구랑 매운 거 못 먹는 친구랑 셋이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전 최대한 무난한 것만 찾으려고 약간 국수 라면에 이런 것만 찾았는데 제가 제일 최근 마지막 활동 때 그때도 중구였어요. 삼겹살집을 데려갔는데 약간 안 먹어봤다는 거예요. 삼겹살. 그래서 아 그럼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삼겹살을 가가지고 제가 진짜 열심히 구워줬어요. 엄청 열심히 굽고 막 김치도 안 구워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은 김치를 삼겹살엔 김치를 네, 구워야지. 구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삼겹살에다가 막 김치 구워가지고 막 잘라주고 막 밥이랑 된장찌개랑 먹었는데 진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가릴 줄 알았는데 네, 정말 맛있다고. 네. 이게 한국인의 입맛이 의외로 세계적으로 통하더라고요. 네. 삼겹살을 진짜 잘 먹더라고요, 친구들이. 참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추천하고 싶은 네. 이뭐 어떤 청류와 관련된 네. 승현님의 경험이 녹은 뭐 그런 책 같은 거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이게 사실 청류랑 관련된 건 아니고, 네. 저가 그 대학교 교양, 필수 교양에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 이해와 소통 세미나라고 이게 거의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게 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아, 중요하죠. 15권 정도 읽었어요, 한 학기에. 정말 많은 책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었어요. 역설이 있네요. 제목 보고서. 아, 그쵸. 그래서 그 제목의 뜻은 사람들이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잘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충분히 공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차별을 의도치 않게 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왜 공감을 하지 못하게 될까? 네. 예를 들어서 그 작가가 얘기했던 게 결정장애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결정을 잘 못한다는 말. 그래서 결정장애도 장애라는 표현을 되게 부정적으로 낙인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어이구, 갑자기 그게 확 들어오네. 네. 왜 결정을 우유부단한 걸 가지고 왜 장애라고 붙여?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가가 되게 예시를 되게 많이 남겨줬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되게 느꼈던 게 휠체어 없이 저희가 그냥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아무런 불편함 없이 타거나 집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스타벅스를 그냥 이용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혜택이잖아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장애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네, 약간 시각 장애인이면 노란색 점자 블록이 이렇게 시각 장애인 전용 블록으로 있는 거잖아요. 걸어가기 편하라고. 근데 노란색 점자 블록이 미간을 해친다는 이유로 그거를 회색으로 다 같이 덮어버리거나 벽돌셀로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도 어느 정도는 이게 색깔 분별 정도는 할 수 있는 분들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시각장애인이라고 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아니야. 네. 군요. 근데 그래서 그게 노란 점자 블록이 그런 의미에서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잘 보이시라고 있는 건데 그거를 미간을 헤쳐서 회색으로 다 덮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다리가 불편한 분들도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그 이거 내려가는 그 자동 계단 누르면 그게
음악 소리가 정말 크게 울려 퍼져요, 지하철에.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네. 리프트 이렇게 내려가면서. 네.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 지하철을 그러면 원활하게 이용하기가 되게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너무 주목받은 네. 거니까. 주목도 문제고 그리고 그 도움이 어느 정도 자기가 요청한 도움의 수준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계속 버스나 지하철도 되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탈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것조차 노력을 해야지 얻어낼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장애인이 5% 정도 된다고 해요. 네. 20명 중 1명이면 절대 적은 비율이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특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양성의 도시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라고 제가 많이 책을 통해서 느꼈어서 이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란 책을 읽고 자신이 받고 있는 혜택을 좀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나랑 조금 다를 수 있는 사람들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양성의 의미를 승현님한테 배웠네요. 네. 그러니까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세심하게 사람들 살펴봐야 된다. 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 또래의 네. 다른 친구들, 네. 대학생이라든지 그 또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일단 우리나라가 학생들 20대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연령대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미래나 스펙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큰 나라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그때부터 되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심한 성격이었어요. 일단 대학교를 안 가면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막 이런 게 진짜 심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간다고 해서 또 이게 막 미래가 무조건 밝은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이 심했어요. 항상 그래서 불안해하고 이게 되게 심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그 인생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냥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이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나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할 거니까 현재에 진짜 딱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인드로 엄청 살아가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후회하지 말자 좀 이렇게. 그 현재 최선을 다하자, 네. 걱정하지 말자라고 네. 마음을 먹고 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지금은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거고 좀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해서 크게 사실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더 받을 뿐. 그리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또 제가 걱정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과한 걱정과 계획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상담 이후로 약간 지금 뒤돌아보면 걱정 안 하고 살아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그래서 대학생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좀 찾아올 테니 너무 고민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21살 승현님과 대화를 하면서 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어떤 좋은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영광이네요. 앞으로 그 승현님이 말씀하신 네.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고 네. 현재 충실하면서 네.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